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주말 충남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의식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고유제, 그러니까 고분군에 대한 발굴 조사가 시작되는 것을 신령님께 알리는 행사를 연 겁니다. 이번 고분군 조사는 송산리 29호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왜 하필 29호분인지 오늘 흔적의 역사 시간에 그 사연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규환 경향신문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송산리 고분군이 어떤 곳인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백제가 475년에 공주로 천도한 뒤에 웅진이죠. 천도한 뒤에 다시 사비 부여로 천도한 538년까지 한 63년간 백제를 다스린 임금들하고 왕족들이 묻힌 왕릉구역인데요. 일제 강점기에는 한 20여 개가 넘는 그런 고분이 존재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최근에 지표조사하고 지하 물리탐사 그리고 레이저 측량 이런 첨단 장비로 분석을 해보니까 40여 개의 고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라는 게 있고 훨씬 많았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영왕릉을 비롯해서 1, 2, 3, 4, 5, 6 고분까지 7기만이 정비 복원이 되어 있죠. 웅진백제 시기라면은 당시에 어떤 임금들이 있었던 거죠? 1971년에 발굴된 문영왕릉은 다 아시다시피 주인공이 문영왕이라고 이제 딱 붙이고 나왔지 않습니까? 올해 발굴 50주년 행사가 대대적으로 벌어진다고 하니까는요. 다음 주 정도에 기회 있을 때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한 뒤에 임금이 문주왕, 삼군왕, 그다음에 동성왕이 이제 뒤를 잇고 그다음에 문영왕이 계시고 또 마지막으로 성왕이 계신데 성왕 때는 538년에 다시 이제 사비로 천도하니까 웅진 백제 시대 임금은 총 5분이죠. 근데 올해 조사 대상으로 29호분을 이렇게 콕 집었다 그래야 되나요? 네, 특별히 그렇습니다.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29호분은 일제 강점기인 1933년에 발견이 됐는데요. 분명히 이제 일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20여 년 전까지 불과 그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던 고분입니다. 그냥 문영왕릉하고 송산이 5호분과 6호분 사이에 어디쯤 있을 것이다라고 그냥 추정만 했어도 지금 이렇게 잔디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다가 1933년에 조선 충독부 소속 조사원으로 고분을 정식으로 발굴했던 아리미스 교이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00세 이상 살았던 아주 장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02년에 발굴 69년 만에 보고서를 펴내면서 비로소 정확한 위치를 이제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문영왕릉에서 남서쪽으로 25m, 6호분의 남서쪽으로 10m 떨어진 곳에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물리 탐사라든가 레이저 측량에서도 고분의 형태가 감지가 돼서 이번에 조사 대상으로 삼은 거죠.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이 조사한 지 근 70년 만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보고서를 펴냈다고 하는 것도 참 의아한 건데 우리가 지금 뒤늦게 그래서 이 고분, 그러니까 29호분의 가치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학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5호분, 6호분, 문영왕릉 이게 송산리 고분 중에서도 핵심 고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분 중에서 1933년에 조사된 6호분이 있고 그다음에 1971년에 발굴된 문영왕릉인데 이 두 고분은 전형적인 중국식 벽돌 무덤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5호분은 전형적인 또 백제식 돌반 무덤이라고 해서 돌로 쌓은 무덤인데 그런데 이제 1933년에 조사된 29호분은 벽은 돌을 쌓아서 이제 깎아서 쌓아 올렸는데 바닥은 벽돌로 빽빽하게 이렇게 깔아놓은 무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벽돌 무덤하고 돌방 무덤을 절충한 이른바 하이브리드식 고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무덤의 어떤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건가요? 과도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시다시피 벽돌 무덤은 당대 그 중국 양나라식의 고분인데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중국은 황토가 많잖아요. 그래서 벽돌을 이렇게 찍어내기가 쉽지만 우리는 사실 벽돌로 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벽돌이 별로 없잖아요. 황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돌로 성을 쌓거나 무덤을 쌓는 전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석층이라든가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돌방 무덤이다가 하는데 5호분이 바로 이제 백제식 돌방 무덤인 거죠. 그런데 문영왕릉하고 6호분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당시로는 되게 선진적이라고 하는 벽돌로 무덤을 완전히 시장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기술이 전해진 건가요? 아니면은 특별히 그렇게 벽돌로 쌓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술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아마도 고구려가 침략을 해서 한성 백제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급격하게 이제 국력이 쇠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옹진 천도 이후에 다시
그 기력을 찾아가지고 중국 양나라와 수교하고 다시 강국이 되었다라는 걸 알린 게 문영왕 때는 521년이거든요. 네. 그걸 우리가 갱위 강국이라고 하는데 갱위 강국을 선포한 지가 또 1500년이라고 돼요. 그래서 올해도 그 뭐 이렇게 기념식을 한다 그러는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되찾은 국력을 과시도 할 겸 또 당시로는 선진 기법인 중국식으로 벽돌 무덤을 조성한 거죠. 그런데 이 29호분은 바로 이 중국식 벽돌 무덤으로 가기 직전에 어떻게 보면 과도기로 만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추정컨대 예. 문영왕 그 전에 있었던 왕의 무덤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네요. 합리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한성기 백제의 전통을 그대로 안고 있는 그런 돌방 무덤이 5호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29호분은 절충형이고 뭐 아까 얘기했던 전형적인 또 벽돌 무덤 2기는 6호분하고 문영왕릉이잖아요. 그래서 요 주변에 있는 그런 무덤들은 문영왕과 그 앞뒤의 임금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웅진 백제 시기 왕릉의 구조, 그다음에 상장예 그런 걸 규명하기 위해서는 존재를 알 수 없었던 지금과 같은 29호분을 첫 손가락으로 이제 발굴 대상으로 꼽은 거죠. 근데 그 지금 번호를 부르고 있잖아요. 네. 부분을. 근데 누구의 그 왕릉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문영왕릉 번호를 말고는 붙인 다른 거죠. 왕릉은 네, 다른 왕릉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모릅니다. 거죠. 누가 할 것이다라고 짐작은 하고 있는 왕들은 있는데요. 이게 이게 정확하게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연구조사가 부족했다 이런 부실했다기보다는 부족했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왜냐하면 29호분 같은 경우는 되게 쓰라린 사연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29호분과 6호분을 포함해서 일제 강점기 시기에 당시에 그 공주 고보 일본어 교사였던 가로베 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인물하고 관계가 있는데 예. 이 가로베라는 인물이 송산리 고분군을 비롯해서 공주 일대를 헤집고 다니면서 당국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른바 도굴이나 다름없는 그런 무단 발굴을 막 했거든요. 그래서 이 송산리 고분군 중에서 핵심 구역인 6호분하고 29호분을 바로 이 가로베 지온이라는 인물이 사실상 도굴을 자행한 고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네. 일본인들이 거의 도굴꾼처럼 막 그냥 그 고분들을 예. 뭐 발굴이 아니죠. 그냥 훼손하고 예. 유물을 약탈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소식 전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예. 청취자분들이 좀 공부를 하셨는데 근데 이 일본어 교사가 어떻게 하다가 이 고분에 관심을 두게 됐을까요? 원래 와세대 대학에서 일본어 한화학과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고고학과는 거리가 먼 비전문가인데 네. 1927년에 공주 고부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당시에는 그 일제가 백제에는 별 관심은 없었습니다. 낭낭하고 가야고분, 임나 일본부를 이제 뭐 발굴한다 그래갖고 굉장히 낭낭고분하고 그건 한사군의 어떤 그런 그 우리는 정체성, 타율성 이런 걸 또 강조하기 위해서 그쪽에 주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추어였던 가로베에게 그 틈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건데 그렇게 따지면 가로베에게 웅진 백제는 블루 오션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알려지지 않은 거다. 그렇죠. 그래서 떠버리기를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1927년에서 32년 사이 5년 동안에 자기가 본 백제 고분이 1000개에 이르고 그중에 송산리 고분군을 비롯한 중요 자료 100여 개를 실직 조사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조선충독부 소속의 전문 학자들조차도 이 가로베를 두고 참 비전문가가 저지른 유례없는 무단 개인 발굴 행위다라고 비판을 했죠. 약간 좀 사기꾼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이 가로베라는 사람이 무단 발굴한 거에 29호분이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제 6호분하고 29호분인데요. 이 가로베가 이제 먼저 31년에서 33년 사이에 문영왕릉과 같은 송산 벽돌 무덤이죠. 송산이 6호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당국에 알리지도 않고 무단 발굴을 하는데요. 참 기가 찬 거는 이 가로베라는 인물이 고고학 조사의 기본인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기록도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고분을 정식 조사하게 된 조선총독부 촉탁이 고유즈미 악교라는 인물인데 그 인물이 현장에 5분 가보니까 무덤방 내부는 뭐 비록 도굴분이라고 하지만 너무도 깨끗하게 채워져 있었고 유물이라고는 토기 조각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발자국만 어지러이 남아있을 뿐이었다라고 비판했죠. 진짜 이거 황당한 일인데 그러면 혹시 또 가능성이지만 가로베 이전에 누군가가 도굴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가로베는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이미 도굴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가로베 본인이 도굴범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냐하면 이 아까 얘기했던 정식 발굴자 고유즈미가 그 가로베한테 묻죠. 어떻게 된 거냐, 유물 없냐, 없었냐라고 물으니까 가로베가
원래부터 없었다라고 딱 잡아뒀는데 그렇지만 가로배 본인이 훗날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6호분 안에 상당수의 유물이 있었다라고 회고를 하고 무덤 안은 상상 이상으로 완전히 보존되어서 벽화와 불감, 관대가 있었고 도굴은 좀 됐지만 유물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었고 단연 빛났다라고 털어놨거든요. 그러면 뭐 도굴 한 거네요. 뭐 그렇죠. 예, 뭐 그래서 이 정식 조사단이 도착하기도 전에 무덤 안을 또 깨끗하게 청소한 것 자체가 뭔가 도굴의 흔적을 없애려는 짓거리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둑이 제발 저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6호분 이제 정식 조사를 한 직후에 다시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요. 고분군의 관람로에서 막 조사된 6호분을 향하는 어떤 분기로라고 하는 그런 걸 만드는 과정에서 이 가로배가 또 하나의 돌방 무덤, 우리가 석실분이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게 되죠. 그게 오늘 말씀하신 29호분이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발견을 했는데 그거를 또 신고도 안 하고 무단으로 이 무덤방의 천장이었던 커다란 석재 일부를 또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3개월이나 지난 11월이 돼서야 뒤늦게 신고를 하는데 현장으로 달려간 전문 조사원이 이 2002년에 뒤늦게 이제 발굴 보고서를 쓴 아리미스 규이지라는 인물인데요. 네. 아리미스가 이제 2002년에 보고를 쓰면서 직접 지칭을 하진 않았는데 누가 봐도 가로배가 도굴범이야라는 그런 뉘앙스를 풀풀 풍깁니다. 이게 어떻게 혼자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이게 뭐 고보라고 하면 요즘보다는 조금 더 그 학자가 높은 그런 네. 이제 그 학교 교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일 수 있을까? 그 일본인들이 교사들이나 그 교장이 오히려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들을 이렇게 데리고 그리고 도굴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가로배가 도굴범이야 네.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표현했길래 그래요? 근데 이 아리미스가 처음에 이제 29분 발견됐다라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신고자가 가로배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도 저거 수상하다고 얘기를 했죠. 도굴분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네. 현장에 급파가 돼가지고 아리미스가 그 신고자인 가로배가 아니라 송산리 고분군의 묘지기 두 사람한테 자초지정을 청취를 하게 되죠. 근데 원래는 신고자한테 이제 발견 상황을 물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로배를 배제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맥주부터 의심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묘지기 두 사람한테 들은 증언이 충격적이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미 3개월쯤인 8월에 29호분의 존재를 알고 무덤의 천전석인 석재를 드러내고 석실을 파냈고 그 지역의 유지 2, 3인이 금제 장신구와 철정, 칠기편을 가져갔다라고 증언을 했는데요. 그 지역의 유지 2, 3인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가로배와 같은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29분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6호분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 그 상황하고 거의 비슷하죠. 거의 그래서 네? 이 아리미스 보고서를 보면 참 그걸 보면 뉘앙스가 풀풀 넘치는데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가로배의 무단 발굴로 윗부분의 토사는 모조리 깎여 나갔고 천정석은 죄다 반출된 상태였으며 남쪽은 무덤방에 바닥까지 노출되었다라고 했고요. 특히 무덤방의 내부에는 유물을 뒤진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고 관대에는 관을 뒀던 그런 데에는 벽돌을 뜯어내서 마치 울타리처럼 돌려놓았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럼 그래서 아까 조선 총독부 촉탁받은 네. 사람이 가가지고 정식 발굴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발굴에는 가로배가 포함됐습니까? 안 됐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가로배가 이제 이 아까 얘기했던 신고자 가로배 대신에 네. 묘지기 증언을 들은 것부터가 처음부터 이제 의심을 한 거죠. 그리고 이 6호분, 29호분 쭈루루 이제 이 도굴 했다라는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네. 의도적으로 29호분의 발굴에는 완전히 이제 아웃됩니다. 넌 빠져라. 예, 빠져라.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 그래서 원래 왕릉을 이런 식으로 도굴하는 게 어디 있어요? 형사처벌을 원래 받아야 되는 거죠. 예. 이 학자들이 그 기록을 보면은 아마추어인 가로배를 무시하고 욕하고 막 그러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로배가 하나의 뭐랄까 특기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현장에 내려오는 전문가들한테 엄청 잘해줬나 봅니다. 대접을.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회고한 것을 보면 뭐라고 쓰냐면 내가 커다란 장어를 사서 나에게 독소를 퍼붓던 전문가 선생에게 구워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후에도 공주를 방문하는 학자들한테 명물 장어 구이를 구워주는 일을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장어를 구워주면서 뭔가 사실상의 자기의 도굴 행위를 무마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발굴 간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장어랑 어떻게 백제 유물을 그러니까 맞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만약에 안에 있던 유물들을 네. 빼내가지고 갔다 그러면은 그 유물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반출이 안 됐으면 지금 어딘가 있다는 얘기고 일본으로 반출했으면은 지금 어딘가 그것도 역시 어딘가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뭐 가르베 본인은 그 1945년 패전 이후에 알몸으로 철수밖에 없었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나 여러 가지 정언은 나오는데 패망 직후에 가르베가 트럭을 대절해서 부산으로 도망쳤다 이런 증언도 있고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간에 상당수의 백제 유물을 일본으로 반출해 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장품에 가로배 소장품 해갖고 떡하니 자랑스럽게 딱지를 막 붙여놨거든요. 그 뭐 증거네요. 자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932년에는 이제 도쿄 제실박물관, 지금의 그 국립 도쿄박물관인데 거기에 18점의 유물을 일괄로 팔아넘겼는데 그 팔아넘긴 유물 중을 보면 조선의 공주 발견품에서 토기 병하고 금제 귀걸이 이런 것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유물 목록을 보면 품명, 발굴지, 날짜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완전히 빼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송산리 고분에서 도굴한 유물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거의 뭐 그렇다고 봐야 되죠. 정확하게 뭐 6호분이다라고는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이제 가로배가 대학 은사한테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선물한 백제 유물 몇 점이 있어요. 그게 또 지금 와세다 대학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목 짧은 작은 항아리라고 있습니다. 우리 뭐 어려운 말로 단경소호라고 하는데 그거는 1932년 8월에 공주 지역 고분을 무단 발굴했을 때 수습한 토기인 것으로 완전히 써 놓았습니다. 대부분이 1930년대 초반에 가로배가 공주 일대를 헤집고 다닐 때 그때 반출해 간 거고 가로배는 이렇게 이제 무단 발굴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백제 전문가 행세를 하는데요. 패망 직후인 1947년부터 니혼대에서 동양사 그것도 이제 한국사죠. 한국사를 가르치는 교수로 임명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때부터 또 백제 통으로 행세를 하게 되죠. 참 도굴꾼이 신분 세탁해서 한국사 가르치는 교수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 우리 그 당시에 이제 약소국으로서 예. 너무 큰 아픔을 겪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그 주제들을 하게 되면 너무도 80년이 지나고 90년이 지나고 그래도 청산되지 못한 역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또 이 문영왕릉과 관련해서 이 가로배에 소름 돋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거든요. 그 뭐냐면 문영왕릉이 사실 1971년에 그 6호분의 배수로 공사 도중에 발견되어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가로배하고는 직접 연관이 없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영왕릉에서 유물이 쏟아져 나온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가로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6호분은 가로배가 1930년대에 무단으로 파낸 벽돌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가로배가 6호분을 문영왕릉으로 오인을 했어요. 오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6호분 뒤에 보면은 구릉 하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문영왕릉이었거든요. 근데 그 문영왕릉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6호분을 지키는 수호신 북현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청룡 우백호 전주작 후현무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북현무거든요. 그 북쪽의 현무라는 건데 사방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로배가 문영왕릉을 북현무라고 생각을 해서 사방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파에 친 거예요. 그래서 안파에 쳤죠. 덜 똑똑하게 천만다행이네요. 예, 정말. 이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어서 그 물론 또 1972년 발굴도 다음 주에 이렇게 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어이없는 발굴이라는 건 맞는데 그러나 부족했던 어쨌든 간에 우리 손으로 발굴한 거고 그 유물 또한 지금 이 땅에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로배가 만약에 문영왕릉을 보았고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 털어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수록 정말 모골이 성연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의미도 있겠네요. 29분 발굴 조사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여방 연구소가 이제 하는 건데 그 백제고분 40여 개를 확인했다고 했는데 그 숫자가 일제 강점기에 뭐 조사된 거하고 중복되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네.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일제 강점기 아마추어의 손에 의해서 파헤쳐지고 훼손된 웅진백제 시대 역사를 복원하는 첫걸음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 무덤의 주인 네. 백제 임금들이 좀 확인될 수 있을까요? 예, 문영왕처럼 이제 확실한 명문 자료가 나오면 몰라도 도굴이 된 무덤을 다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떨지는 모르겠고요. 혹시 모르죠. 네, 뭐 남은 흔적 중에서 어떤 단서가 나올지도 모르고 다만 이번에는 무덤의 조성 양식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문주왕이냐, 상근왕이냐, 동성왕이냐, 문영왕이 있으니까 성왕이냐 이러한 역사를 엮을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무덤 발달 단계를 보면 그 시대 순서에 선호 관계를 할 수가 따라서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임금의 예. 그 무덤인지를 대략 추정해 볼 수도 있겠다. 누가 또 알겠습니까? 거기에 네. 벽돌에 뭐 이렇게 딱 이름이 찍혀서 볼 수 나올 있는 수 거죠. 있는. 예. 그때는 몰랐는데 예. 알 수 있는 것들이 예. 나올 수 예. 있을지. 한번 발굴조사 결과를 저희도 좀 기대를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흔적의 역사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있어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